전 세계 64개의 주요 국가 중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5등 했습니다. 물론 뒤에서 5등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한국은행은 사실상 백기를 든 상태고 국민연금마저 환율 방어에 동원됐지만 이제 탄약이 바닥났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원화 가치는 1470원 언저리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가 아니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첫째, 숫자로 본 원화 추락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둘째, 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조차 속수무책인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30원까지 눌렸는데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한때 1480원을 넘었던 수치까지 다시 온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환율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64개 주요국 명목 실효 환율 지표에 따르면 글로벌 통화가치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원화가치 하락폭이 64개 주요 국가 중 5번째로 컸어요.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처럼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 튀르키예처럼 비정상적 통화 정책으로 신뢰를 잃은 나라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과거에는 세계 경기가 좋으면 원화도 강해지고 세계 경기가 나쁘면 원화도 약해지는 게 정상이었어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함께 출렁이는 거죠. 그런데 최근엔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는데도 원화만 홀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건 외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환전을 많이 해서 그렇다. 미국 주식 투자 수요가 늘었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져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는 3.75% 정도로 한국의 2.5%보다 1.25%포인트나 높거든요. 당연히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 강달러가 유일한 원인이라면 원화는 유로화나 파운드화,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대만 달러와 비슷하게 떨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원화만 유독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고유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집에 불이 났는데 다른 집도 더우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꼴이죠. 그 한국만의 문제가 뭔지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항복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면 시장이 왜 항복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총재가 방향전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환율이 더 튀었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건데 총재 발언이 오락가락하니까 시장이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포기했구나 라고 해석한 겁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경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차들이 더 혼란스러운 것과 같아요.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잡아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이 넘어요. GDP 대비 10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여기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1년치 총생산만큼 국민들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연봉 5천만 원인데 빚이 5천만 원 있어요. 이 상태에서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한국은행이 딱 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1,800조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폭발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이 폭등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 전 국민이 고통받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지옥이에요. 이 모든 건 과거 정부가 쌓아놓은 빚더미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 원 넘게 폭증했어요. 660조 원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마치 카드를 긁어서 파티를 벌이고 청구서는 다음 사람에게 넘긴 격이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에 빚을 내어 돈을 뿌렸는데 그 결과는 성장도 안 되고 빚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바로 그때 벌어놓은 잔치상의 청구서예요. 그럼 답이 뭘까요? 국민연금을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정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고 한국은행 창고에 있는 달러를 빌려 쓰는 겁니다. 마치 옆집에서 쌀 빌려 쓰듯이요.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사려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죠.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에요. 첫째, 650억 달러라는 한도가 있어요. 이미 상당 부분 썼을 거로 추정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본업은 국민 노후 자금을 불리는 건데 환율 방어에 동원되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국민연금 카드는 약발이 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해법은 뭘까요? 정답은 쓰디쓴 구조조정입니다. 첫째, 한국은행은 당장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리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한미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해요. 무리하게 빚낸 가계와 좀비 기업들의 정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다간 전체가 괴사해요. 둘째,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균형 재정을 달성해서 국제사회에 한국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원화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자, 그럼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1,480원이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넘어 1,500원으로 가면 심리적 붕괴가 옵니다. 매일 뉴스 확인하시고 1,480원 돌파 조짐이 보이면 비상등이 켜진 거예요. 이때는 생활비 중 일부를 달러로 분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미 금리 격차입니다. 지금 1.25%포인트인데 이게 1.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날짜를 체크하세요. 금리 동결이 3번 이상 연속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외환 보유액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데 4,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빨간불이에요. 이건 한국은행이 시장 개입으로 달러를 쏟아도 붓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64개국 중 뒤에서 5등입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라는 족쇄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못 쓰고 있어요. 국민연금마저 환율 방어에 동원되지만 한도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정부가 빚내서 벌인 잔치의 청구서가 지금 도착한 겁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곧 좋아질 거다. 일시적 현상이다. 이런 말들은 진통제일 뿐이에요.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자산 방어 계획을 가동하세요. 쓰디쓴 구조조정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